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금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다가 지금 뚝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사태가 얼마나 위중하고, 얼마나 긴박한 것인지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 대통령께 빨리 주청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가령 용산 친모들을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한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잘못하면은 그 우리나라 보수 진영 전체가 상당 기간 또 암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가가 미래를 지향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수레바퀴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화의 길에서 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엉뚱한 길로 이탈해서 또 어떻게 굴러갈지, 이건 윤석열, 김건희 그 부부, 그 개인들, 자연인 대통령 부부 이전에 말이죠. 그분들의 그런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운명하고 무관하게 사실은 우리나라 보수 전체에, 그리고 국가의 운명이 잘못하면 또 다른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갈 그런 위험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목요일 날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에 관한 특검법을 정치 선동이다,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할 방침을 거의 명백하게 밝힌 셈이죠. 그러자 그 이튿날인 어제 금요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부 다 퇴장을 해버리고요. 저는 이런 것들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네들 약속된 것에 따라서 이제 표결을 할 때는 표결 정족수를 어떻게든 거기 이제 포함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 법사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끝까지 남아서 손이라도 내 휘두르고 보암이라도 지르고 다리라도 동동 구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선진화법을 지키기 위해서 상임위원장석을 점거를 한다든지 정청래 상임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의사봉을 뺏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자신들의 자리에 앉아서 또는 자신들의 자리에 일어서서 또는 자신들의 책상 위에 앉아 아무튼 그래서 계속 소리 지르고 그것의 부당함을 알리고 그래야 되는데 법사위뿐만이 아니라 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 우르르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이진숙 방통위원장한테서 들었습니다. 그럴 때 제일 야속하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끝까지 남아서 법사위원장 또 다른 상임이라면 또 다른 상임위원장을 향해서 계속 항의하고 소리쳐주고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맞상대하면서 고함도 치고 으르렁거리고 좀 이빨도 드러내고 발도 드러내고 이제 그러지 않고 그냥 아이고 또 표결하십니까? 저희가 자리 비켜드리지요 하고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롱패딩 집회라고 그래서 왜 옷 추우니까 이제 패딩들 입고 나와서 집회하겠다는 롱패딩 집회. 오늘 2차 장애 집회 하겠다는 건데 오늘은 또 이제 민노총도 지금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따로따로 집회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해질 무렵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양쪽에서 구호가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합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토요일 경찰 추산 2만 몇천 명쯤 되는 것 같은데 자기네들은 3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30만 명이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1제곱미터 요만한 면적에 30명이 서 있어야 30만 명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렇게 숫자를 부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민주당도 전략 잘못 세우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숫자를 좀 작게 하더라도 그걸 조금씩 불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30만 하면 그 다음 몇만 갈래? 두 번, 세 번만 하면 100만 넘겠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허황돼버린 그런 길로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예, 제2차 당일 집회 겨루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이제 총 공세를 펼치고 있고 14일 날 이제 상정을 하고 11월 14일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11월 24일 날 그날 재표결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어, 그러니까 표결이 두 번 있잖아요. 본회의 상정하는 첫 번째 표결이 14일, 대통령 거부권이 있으면 재표결하는 게 24일. 두 날짜 모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날 하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1심 선고에 뭔가 압박을 하겠다. 그런 건데요. 저는 그것도 민주당의 실패할 전략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뭐 재표결을 또 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재판부가 권리는 없겠지만 요만큼이라도 정치적 부담감이 있었다면 그 정치적 부담감을 오히려 털어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아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특검법을 저렇게 압박하고 밀어붙이고 그러는데 아 그래? 그렇다면 우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리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그냥 선고를 해도 되겠군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죠. 아무튼 문제는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여권 전체가 절멸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그냥 통과가 됐습니다. 30분 만에. 국민의힘 곽주택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최순실 국정농단 때 그때 특검에 새누리당 추천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통령 부인에 관한 특검법이기 때문에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두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그것을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야당 그리고 이제 좌파 언론들은 그게 왜 반헌법적이냐? 지난번 박근혜 때도 그랬었다.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대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결단해야 된다. 적당히 말로 때울 수 있는 시간이 끝났다.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민심과 함께 할 것인지 선택하라. 한동훈 대표는 물론 민심하고 함께 하겠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민심이 뭐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할 때 이탈표에 서라. 이게 민심이냐? 노골적으로 말을 바꾸면 그런 거죠. 민주당에서는 지금 보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 국민의힘의 이탈표들을 더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특별검사 추천권을 지금은 야당, 특히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까지도 가질 수 있게 해놨는데 그러지 말고 한동훈 대표가 원래 제안했던 제3자
가령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특검법안을 손질을 하면 어떻겠느냐. 또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을 할 때 14개 혐의를 특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숫자를 줄여서 한 7개 혐의만 적어 놓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8명 이상 이 특검법 찬성 쪽으로 넘어오지 않겠느냐. 네, 그런 얘기들이 민주당 내에서 솔솔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특검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여당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검이 통과가 되면 재표결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올 것이다. 혹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특검은 곧 탄핵이다. 이걸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전 과정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그 특검 수사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할 겁니다. 일단 특검이 한번 발동이 되면 특검이라는 수레바퀴는 기소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모든 걸 다 털어낼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탈탈탈 털릴 겁니다. 그걸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일 것이다. 아무튼 여당에서도 특검은 곧 탄핵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겠습니까? 라고 말들은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이 한다면 또 다음에 또 다음 안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발의를 할 텐데 그걸 언제까지 막아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일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계 쪽에서는 즉 국민의힘 친윤계 쪽에서는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나온 이탈표 4표보다 이번에 만약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온다면 한동훈 리더십의 문제를 제기하겠다. 특검법을 못 막으면 한동훈은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다. 후폭풍이 다 한동훈 대표에게 갈 것이다. 그랬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표결은 원외가 아니라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친윤은 지금까지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의원총회가 최종적인 의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의원총회는 의장이 추경호 원내대표라며 그러면 원내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추경호 책임이지 왜 그게 한동훈 책임이야? 친윤계 의원들 안 그렇습니까? 아니 당신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처럼 만약 원내에서 이탈표 단속을 못하면 그 원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있다면서요.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후폭풍이 다 몰아쳐야지. 추경호 원내대표가 역사적 죄인이 돼야지 왜 한동훈 대표가 돼? 웃지요. 이런 반론도 가능하다는 거지.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 말은. 한동훈 대표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형사 판결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총동원령을 내렸다. 건국일의 특정인의 범죄 혐의에 법원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진영 전체에 총동원령을 내리는 이런 장면은 없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서울 한복판이 몸살을 앓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